안녕하세요. 슬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웠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바람 피웠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분명히 나도 내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어주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 태도가 아닌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생활을 부정당하고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나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진정한 사과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으시죠? 아니, 진정한 사과를 포기하라니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진정한 사과의 뜻은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진정한 사과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상대방이 하는 사과와 내가 받고자 하는 사과에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와 피해 배우자가 왔을 때 두 분이 가장 많이 다투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과했어. 나 사과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 말해? 라고 유책 배우자는 말을 하고요. 피해 배우자는 아니야. 넌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 진심으로 느껴진 적이 난 한 번도 없어. 라고 얘기해요. 진심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상처가 너무 심각한 내 상처가 그 진정성을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울 때 진정한 사과를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진정한 사과의 싸움이 1년째, 2년째,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부부도 저는 봤습니다.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준비된 자세가 되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사과를 하고 미안하단 말을 10번쯤 했다면 그쯤에서는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받아들여 주거나 10번으로 안 되시면 100번쯤 미안하단 말을 헐겁게 했더라도 아무런 느낌 없이 미안해 라는 말을 100번쯤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진심으로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하는 나의 끝없는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급한 사랑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싶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피해 배우자분들의 태도인데요. 조급한 사랑의 회복은 외도를 했던 또는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의 회복에 대한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나부터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것을 더 시급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서 묻고 그 여자 사랑했냐, 그 남자 사랑했냐, 그 남자랑 잤냐, 어떻게 했냐, 그 남자랑 자니까 좋았냐, 그 여자랑 자니까 좋았냐, 나는 뭐였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너의 가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애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격하셔서 사랑의 회복을 또는 사랑의 상처에 대한 회복을 원하셔서 계속해서 조급하게 행동하시는데요. 이것은 관계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쫓김을 당하고 그 쫓김을 당함으로 해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간격이 줄어들기보다는 훨씬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사랑을 회복하시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나면 모든 내 삶이 부정당함과 동시에 차라리 죽고 마는 것이 나은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낍니다.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괴롭다 보니 바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쟤도 나만큼 괴롭기를 바래요.
나만 괴롭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해를 받고 저쪽은 피해를 줬잖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전혀 맞는 속담이 아니에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요. 너무너무 분해서. 때린 놈은요, 어떻게 되겠지? 일단 이기고 봤어.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잡니다. 바람에 있어서도 외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발을 뻗고 잘 수 없어요. 내 모든 걸 뺏겼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농락당했고 속임당했고 내 전부가 부정당한 이 상황에 그 괴로운 마음은 어느 것하고도 나라를 뺏긴 것하고도 같을 거예요. 내 세상을 뺏겼으니까요. 나라를 뺏긴 슬픔으로 살아가는데 그 뺏어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만큼 괴롭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람이에요. 근데 나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괴로워요. 피해를 준 배우자도 괴롭다고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나만큼 괴로울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회복을 위해 그럼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은요, 다시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 두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 두 번째, 믿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회복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이 관계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나한테 미안해하는 배우자가 아닌 나를 예전처럼 눈부시게 사랑해줄 배우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눈부시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진정한 사과. 진정한 사과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조급하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급증을 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나만큼 그 사람이 괴롭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바랄 때 힘든 거는 나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 그것처럼 갖기 어려운 것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다시 믿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건강한 삶, 다시 사랑하며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